자, 130번부터 진도 나가는 것 같은 경우는 형용사구의 수식을 받는 주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2-1에다가 현관펜으로 별표 쳐놓으시고 우리가 요 파트를 갖다가 제대로 정리를 안 해두시면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게 되고 반대로 요 파트를 갖다가 잘 정리를 갖다가 해두시면은 해석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잘 필기를 하시고 잘 복습을 하셔야 되고 포인트는 이거예요. 문장을 갖다가 읽어나가다가 여기서부터 묻기 시작해야 되겠다. 되겠지 그치 다시 문장을 갖다가 읽어나가다가 요 지점부터는 내가 묶어서 누군가를 수식을 해야 되는구나 그 인식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오늘 수업의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그쵸? 그래서 그 파트들로 내가 잘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잘 쫓아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바로 보시죠. 130번입니다. 여러분도 내가 읽는 속도에 맞춰가지고 여기서부터는 묶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들을 표시를 갖다가 자기 나름대로 해보세요. 갑니다. 130번. Wise men and women in every major culture throughout history have found that the secret to happiness is not in getting more but in wanting less. 됐나요? 130번에서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배웠던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한 가지가 있는데 전치사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월요일날 했었죠. 그쵸? 노트를 갖다 한번 쭉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전치사 같은 경우는 딱 얘기가 두 가지였습니다. 제일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전치사라는 걸 쓰면은 뒤에 뭐가 나온다? 명사가 딸려 나온다. 그리고 전치사 명사가 묶여가지고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랑 뭐였어요? 형용사랑 부사. 기억나죠? 그쵸? 자 그러면은 130번 같은 경우도 그대로 한번 체크를 해보죠. 서술의 현관펜 밑줄 인에다가 현관펜 쳐보시고 throughout에도 현관펜을 갖다가 쳐보시고 두 번째 줄에 to에다가 현관펜 쳐보시고 in에다가 현관펜 쳐보시고 또 in에다가 현관펜을 쳐보시고 자 귀찮다라고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제일 첫 줄에 in부터 시작해가지고 culture까지가 묶이죠. 누구 수식하는 거야? man and woman 수식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throughout history가 묶여서 culture를 딱 수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to happiness가 묶여서 secret를 딱 수식을 해주시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얘기만 내가 추가로 좀 말씀을 갖다가 드릴 건데 복잡한 얘기 아니고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상관없습니다. is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비동사가 되는 것인데 문법적으로 비동사를 쓰면 반드시 뒤에 보어가 필요해요. 알겠죠? 그렇죠? 비동사라는 걸 쓰면 반드시 뒤에 보어가 필요한데 보어로 쓰일 수 있는 게 영어에서 딱 두 개밖에 없어. 명사랑 형용사. 그러면 전치사 명사는 아까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형용사 부사. 그럼 전치사 명사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야?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is 뒤에 보어로서 두 번 써준 겁니다. in getting, in wanting 이런 식으로 보어를 써준 거야. 그것도 뭐 간단하게 표시해 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30번 같은 경우는 어려운 단어 딱히 없어가지고 바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식한다라는 부분 잘 체크해 두셨으니까 바로 잘 쫓아오시면 돼요. 보세요. 현명한 사람과 현명한 남자와 여자 어떤 현명한 여자 남자라고 한다면은 모든 문화에 어떤 문화냐? 역사 전반에 됐죠, 그렇죠? 역사 전반에 걸쳐가지고 모든 중요한 문화에 있었던 남자와 여성 모두 다는 발견했다 뭐를 행복의 비밀은 is not in getting more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but in wanting less 적은 것을 원하는 게 있음을 어렵지 않죠, 그렇죠? 바로 다음 거 131번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디서 묶일지 생각을 해보세요. The number of foreigners interested in the Korean language has increased dramatically over the past few years because of the success of Korean firms overseas and growing interest in Korean culture. 일단 배운 거 바로 적용시켜보죠. 131번에 현관펜 밑줄 5부 현관펜 쳐놓으시고 in에다가 현관펜 쳐보시고 두 번째 줄로 넘어가서 5번 현관펜 because of 현관펜 또 5부 현관펜 세 번째 줄에 in에다가 현관펜. 자 그러면 귀찮더라도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제일 첫 줄에 of foreigners 묶어보시고 묶여서 수식한다 누구를? 넘버를 딱 수식해. 그 다음 in부터 시작해가지고 language까지가 묶여서 interested를 딱 수식해주게 되겠고 두 번째 줄로 가서 over the past few years는 묶여서 has increased를 수식하고 있고 because of the success 묶여서 얘는 좀 멀리 있는 거 수식합니다. has increased 수식해주고 있었고 over Korean firms는 묶여서 success 수식 in Korean culture는 묶여서 interest 수식. 자 그러면은 전치사에 대한 얘기는 반복해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새로울 게 없죠. 제일 첫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여기서도 지금 쓰이고 있는 게 있고 지난 시간에도 쓰였던 게 있는데 PP 형태 플러스 전치사 기억나죠? 그렇죠? 얘는 현관펜 밑줄을 갖다가 쳐오십니다. 제일 첫 줄에 interested in 에다 현관펜 밑줄
자, 그다음에 노트에다가 다시 한번 적어두세요. 뭐라고 적어두시냐? 이렇게 정확하게 필기를 갖다 해야 돼. PP 형태, 과거분사 형태 플러스 전치사. 이건 머릿속에 그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과거분사 형태를 갖다가 쓴 다음에 뒤에 뭐가 있다? 전치사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과거분사 전치사 전체다가 묶여서 명사를 수식한다. 알겠죠? 그렇죠? 그대로 머릿속에 그냥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과거분사 형태를 갖다가 쓴 다음에 뒤에 전치사가 있으면 뭐한다? 과거분사 전치사가 전체다 묶여서 명사를 수식한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Interested in the Korean language가 다 묶여서 누구를 수식해주면 되는 거야? Foreigners 딱 수식. 자,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 번만 우리가 더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 두 가지를 배웠죠. 그렇죠? 그때 내가 포인트가 뭐라 그랬어요? 현재 분사는 시제가 현재가 아니라 그랬어. 그치? 과거 분사 같은 경우는 시제가 과거가 아니라 그랬어. 그치?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는 시제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과거의 뜻이 있지 않아. 그러면 두 가지 나누는 기준은 뭐였어? 능동과 수동. 되셨죠? 그렇죠? 그러면은 interested의 뜻만 위에다가 살짝 적어보세요. 시작. interested의 뜻만 적어봐. 됐니? 그 다음에 세 번째 줄로 가가지고 growing에다가도 growing 위에다가 growing의 뜻만 적어봐. 자, 그러면은 이 뜻을 갖다가 지금 적으라고 했었을 때 어떤 맥락으로 적고 계셔야 되냐면 제일 첫 번째 interested는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죠. 그렇죠? 그래서 흥미가 있는 이렇게 처리가 됐어야 돼. 흥미를 주는이 아니라 흥미가 있는. 그런데 growing 같은 경우는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처리가 됐어야 돼? 증가하는. 되니? 자, 요 정도만 우리가 정리를 갖다 해주셨으면 131번은 어렵지 않게 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해볼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잘 쫓아오세요. 갑니다. 오브 포리너스가 묶여가지고 넘버를 수식한다 그랬으니까 외국인들의 수. 어떤 외국인들이냐? 인트레스트가 또 수식을 하겠죠. 한국어에 흥미가 있는 외국인들의 수까지 됐죠. 가 증가해 왔다. dramatically 상당히 over the past few years 지난 몇 년 동안. 까지 됐지, 그치? 그 다음, because부터가 마찬가지로 증가하다를 수식한다라고 했으니까 왜 증가를 갖다 했냐? 성공 때문에. 수식하는 거죠. 또, 누구의 성공? 한국 기업의 외국에서의 성공 때문에. 그리고 둘째로 또 뭐 때문에? 증가하는 흥미 때문에. 또 수식하는 거죠. 어디에 대한 흥미? 한국 문화에 대한. 됐니? 어렵지 않지, 그치? 바로 넘어가서 132번입니다. 안 적어줘, 해석은 안 적어도 돼요. 그냥 쫓아가지고 오시면 돼. 갑니다, 132번. Places as unique and diverse as the wilds of East Africa's Serengeti, the pyramids of Egypt, and the Great Barrier Reef in Australia make up our world's heritage. 132번 별표 쳐놓으시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노트를 갖다가 살짝 꺼내가지고 요 말을 배웠을 거야. as much as. 찾아보세요.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목요일 날 as much as에 대한 얘기를 내가 말씀을 드렸었어. 됐나요? 자, 그러면은 그때 내가 뭐라고 말씀을 갖다가 드렸었냐면 as much as라고 할 때 as의 역할이 두 가지라고 했었지, 그치? 뭐라고 했었어요? 전치사, 접속사. 됐니? 그래서 전치사로 쓰인다라고 한다면 뒤에 뭐 나오는 거야? 명사. 접속사로 쓰인다라고 한다면 뭐가 나오는 거야? 주어 동사 나오겠고 뜻이 내가 뭐라고 했니? as much as 뭐뭐처럼 뭐뭐만큼. 기억나시죠? 그렇죠? 자, 거기에다가 우리가 추가를 갖다가 시키는 것이 지금 얘인데 노트에다가 필기를 갖다가 하십니다. 문법적으로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as 원급 as다 이렇게 부르게 돼. 자, 그런데 용어부터 일단 한 가지를 우리가 좀 정리하고 가면은 원급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원급이라는 말은 비교급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원급이라고 표현해. 비교급이 아닌 것을 우리가 원급이라고 표현하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단어 끝에 ly가 붙어 있는 게 부사지. 근데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잘 들어야 돼.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ly로 끝나는 거는 원급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게 아니야, 알겠지? 원급은 비교급이 아닌 게 원급이기 때문에 원급에 해당되는 두 가지 요소는 뭐랑 뭐가 되는 거냐면은 형용사랑 부사 둘 다 원급이 돼. 알겠지? 그치? 형용사랑 부사 둘 다 원급이 될 수 있는 거야. 비교급만 아니면 전부 다 원급인 거다. 자, 그래서 일단 저 자리에 형용사랑 부사가 들어간다라는 걸 아셨고 두 번째로 일단 기억을 갖다 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해석인데 잘 더 정확하게 해석해야 돼. as 원급 as 구조에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as는 해석하지 않아.
알겠지, 그치? as 원급 as에서 첫 번째 as는 해석을 갖다 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as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배웠어. 이 as는 역할이 뭐다? 전치사 아니면은 접속사 두 가지가 된다 했어. 이 as 같은 경우는 전치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접속사 역할을 할 수도 있지. 그리고 뜻까지도 우리가 배웠어. 두 번째 as 같은 경우는 뜻이 뭐였어요? 뭐뭐처럼 뭐만큼. 됐지, 그치?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정확하게 암기하시면 된다. 뭐뭐처럼 뭐뭐만큼. 자, 그래서 as 원급 as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거 제일 첫 번째는 일단 뭐야? 원급에 해당되는 게 누구다? 형용사, 부사 두 개다. 그 다음에 둘째, 첫 번째 as는 해석을 안 한다.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 되고 두 번째 as 같은 경우는 전치사, 접속사 두 가지 역할을 하니까 명사 나올 수 있고 주어동사 나올 수도 있는데 두 번째 as의 뜻은 뭐다? 뭐뭐처럼 뭐뭐만큼. 이해됐죠? 그렇죠? 잘 정리를 갖다 해놓으세요. 자, 됐으면은 132번에서 바로 적용을 갖다 시켜볼 건데 첫 번째 그냥 딱 지워봐봐. places 뒤에 있는 as 딱 지워버리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unique랑 diverse라고 형용사를 갖다가 선택을 한 거지, 그치? 두 번째 as 현관펜 쳐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s 같은 경우는 아까 뭐뭐 할 수 있다고? 전치사, 접속사 두 가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같은 경우는 뒤에 명사밖에 없지, 그치? 그럼 as가 뭔 거야? 전치사로 쓰이고 있는 거야. 위에 적으세요. 전치사. 그 다음에 뜻은 뭐다? 뭐뭐처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전치사 뒤에는 누가 딸려 나와야 돼? 명사. 알겠지, 그치? 근데 얘는 딸려 나오는 명사가 세 가지였던 거야. 첫째가 이스트 아프리카 세렝게티, 두 번째가 피라미드, 세 번째가 그레이트 베리어. 됐니? 그래서 가로 묶어. as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묶어주시면 돼? reef 뒤에 있는 in Australia까지 다 묶어줄 수 있겠지? 됐니? 그게 이제 as 원급 as의 구조로서 정리가 된 게 make up 바로 전까지 한 덩어리로 보여야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노트에다가 적습니다. 메이크업 적으세요. 메이크업. 자, 메이크업이라는 단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단어인데 메이크업. 두 가지를 갖다가 외워주셔야 돼. 뭐를 갖다가 두 가지 외우셔야 되냐? 첫 번째, 메이크업이라는 말 같은 경우는 품사가 명사가 될 수도 있고 둘째, 동사가 될 수도 있어. 두 가지가 다 되는데 메이크업이라는 말 자체가 명사로 쓰이게 되면 일단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구성이라는 뜻이 돼요. 메이크업이라는 말이 명사로 쓰이게 되면은 구성이라는 뜻이 됩니다. 당연히 이제 동사로 쓰이게 되면은 구성하다의 뜻으로 딱 가주면 되겠지.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우리가 얘랑 비교를 갖다가 해줘야 되는 게 make up 뒤에다가 전치사 for까지 같이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같은 경우는 동사로밖에 안 쓰이고 그때의 뜻 같은 경우는 구성하다가 아니라 보충하다예요. 그래서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명사로 쓰일 수 있다는 거 꼭 외워주셔야 된다, 알겠지? 구성이라는 뜻으로 되게 많이 쓰여요, 메이크업. 자, 그럼 132번 같은 경우는 내가 해석을 갖다 지금 해볼 건데 포인트가 두 가지야. 첫째, as는 해석 안 한다. 두 번째, as는 해석한다. 그리고 두 번째 as가 전치사로서 오스트레일리아까지 다 묶여서 한 덩어리로 느껴져야 돼. 알겠지? 잘 쫓아오세요. 갑니다. 장소. 어떤 놈의 장소냐? 독창적이고 다양한 장소. as 해석 안 하는 거야. 알겠지? 독창적이고 다양한 장소. 누구처럼 누구만큼 세 지역만큼. 됐지, 그치? 세 지역만큼 세 지역처럼 독창적이고 다양한 장소들이 구성한다. 뭐를? World Heritage. 전 세계 유적을. 오케이? 어렵지 않죠, 그쵸? 다음 거 넘어가서 133번입니다. The public's dissatisfaction with the public school system has led to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children being educated at home. 두 가지가 딱 느꼈어야 돼. 느껴지지, 그치? 현관펜 밑줄 쳐보십니다. 첫 줄에 with 현관펜, in 현관펜, 두 번째 줄에 of 현관펜, being educated at 현관펜. 자, 두 가지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지? 제일 첫 번째 적용해야 되는 게 누구겠니? 전치사.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용할 수 있는 게 누구야? PP 형태 플러스 전치사. 알겠지, 그치? 그 두 가지가 그대로 보이셨으면 돼.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해석을 하기 전에 단어 한 가지만 정리할 건데 133번 노트에다가 필기를 갖다 해놓으세요. 어떤 단어를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냐? lead to라는 말을 좀 외워두셔야 돼. 자, lead to 같은 경우는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얘기할게. 전치사 to랑 같이 쓰이거든. 전치사 to랑 같이 쓰이는데
전치사랑 같이 쓰이는 동사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타동사, 자동사? 당연히 자동사. 이랬지, 그치? 그래서 lead라는 동사 같은 경우는 자동사, 타동사 둘 다 쓰일 수 있는데 일단 지금은 자동사로 쓰인 케이스야. 그래서 lead to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외워야 돼. 뭘 자꾸 정확하게 외우라는 거냐면 to 명사 부분을 그냥 통째로 명사를 이렇게 처리해야 돼. 명사를 초래하다 딱 이 뜻이야. 이게 lead to 명사 그대로 외워야 돼. 명사를 초래하다. 명사로 이끌어지다 이러지 말고 명사를 초래하다. 됐니? 전치사 아까 전에 한 가지 빼먹었네. 인에다가도 현관펜 딱 쳐두시면은 그대로 다 끝나겠죠. 자, 됐습니까? 바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133번입니다. 전치사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잘 봐봐. 놓치면 안 돼. 갑니다. 사람들의 불만족, 수식하는 거지. 뭐에 대한? 공립 시스템에 대한. 공립 시스템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족이 초래했다, 증가를. 또 수식하는 거지. 뭐의 증가? 수의 증가. 또 수식하는 거지. 아이들의 수의 증가. 어떤 아이들? being educated as이 수식하겠죠. 그렇죠? 집에서 교육 받는 아이들의 수의 증가를 초래했다. 끝. 어렵지 않지, 그치? 바로 다음 거 134번입니다. The crucial factor in choosing literary works for foreign language learning is not just to select the appropriate level of language, but to find works that stimulate the reader's involvement. 됐니? 자, 그러면은 요것도 우리가 한 가지를 추가할 수 있어. 잠깐만 칠판을 갖다 봐보시면은 세 번의 수업 동안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뭔가를 수식할 수 있는 제일 대표적인 방법은 누구다? 전치사. 두 번째는 누구다? PP 형태 플러스 전치사. 세 번째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 누구? that. 기억나시지? 그치? that를 갖다가 써도 묶여서 수식한다라고 했는데 다만 that 뒤에 완전한 문장일 때는 무슨 뜻이 된다 그랬어? 동격. 기억나시죠? 그렇죠? 기억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134번에서 같은 경우도 134번에서도 그대로 한번 표시를 해보죠. 첫 줄에 in 현관펜 쳐놓으시고 for에다가 현관펜 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줄로 가서 of에다가 현관펜 치시고 그 다음에 딱 보여야 돼. 누가 보여야 돼? that가 딱 보여. that 딱 현관펜 쳐봐. 자, 그럼 바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 that를 갖다가 쓴 다음에 뒤를 딱 보니까 stimulate야. 누가 없어? 주어가 없지. 그럼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그럼 동격이 아니라 그냥 뭐뭐 하는 이 뜻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지. 자,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단어만 우리가 몇 가지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첫 줄에 crucial factor 같은 걸 하나로 외워놓는 게 좋습니다. crucial factor, 중요한 요소. 자,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literary 같은 경우는 문학의라는 뜻이에요. literary, 문학의. 그 다음에 stimulate 같은 경우는 뭐 자극하다 정도가 되겠고 involvement라고 한다면 참여라는 뜻이 있습니다. 포함이라는 뜻뿐만 아니라 참여의 뜻이 있어. 참여.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내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노트에다가 필기를 갖다가 해보십니다. 뭐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내가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릴 거냐면 우리가 수업을 갖다가 두 번, 세 번 지금 들으면서 전치사를 바라보는 안목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 예전에 같은 경우는 전치사를 딱 보면은 여러분들이 in 뭐뭐 안에 to 뭐뭐에, for 뭐뭐를 위해 대입하는 수준에 그쳤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뜻을 그냥 대입시키는 게 아니라 수식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구나 이 생각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 알겠지? 그치? 근데 추가적으로 좀 외워야 되는 전치사 뜻 중요한 게 몇 가지는 있었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with. 뜻이 뭐라 그랬어요? 뭐뭐 함께가 아니라 뭐뭐를 가진.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누구도 외우셔야 되냐면 잘 봐. when을 갖다가 쓴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딱 쓰게 되면은 주어가 동사할 때 이 뜻 그대로 되겠지, 그치? 근데 한국 사람들이 특히 못하는 게 뭐냐면 when 주어 동사 이 말을 갖다가 축약해서 쓸 수 있는 걸 되게 못해. 그럼 어떤 식으로 축약을 갖다가 할 수가 있냐? 동사 ing만 딱 붙여주면 되는데 그 앞에다가 전치사 하나만 띡 붙여주면 돼. 그게 바로 누구냐? in이야. 즉 전치사 in 같은 경우는 장소의 뜻만을 갖다가 가리키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을 나타낼 수 있다? 뭐뭐 할 때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in choosing 이래 버리면 뜻이 뭔가요? 고르면서 고르면 뭐 안에 뭐 이런 게 아니라 고를 때 이 뜻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 전치사 다 외우셔야 돼요. 첫째 우리가 외웠던 것이 with,
뭐뭐를 가진이라는 뜻이 있었고, 둘째 before 뜻 두 가지였죠. 그렇죠? 시간이 나오면 뭐뭐 전에, 시간이 아닌 게 나오면 뭐뭐 앞에. 오케이. 그다음에 세 번째 in 같은 경우는 뜻이 뭐가 있다? 뭐뭐 할 때의 뜻이 있다. 알겠죠? 그렇죠? 잘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 134번에서 in도 마찬가지로 뭐뭐 할 때의 뜻이었어. 오케이.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134번 어려운 단어 딱히 없으니까 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잘 쫓아오세요. 갑니다. 중요한 요소 수식하겠지. 근데 in이니까 뭐뭐 할 때의 뜻이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문학 작품을 선택할 때 중요한 요소. 됐니? 그 다음 또 수식하는 거지. 어떤 놈의 문학 작품이냐? 외국어를 위한. 됐니? 외국어 학습을 위한 문학 작품을 선택할 때 중요한 요소는 까지가 주어됐지.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뭐가 아니냐? 적절한 수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수식하는 거지. 어떤 놈의 수준? 언어의 수준을. 그러면 뭐냐? 중요한 것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이다. 작품을. 대트가 또 수식하죠. 어떤 놈의 작품을 갖다가 찾는 것이냐면은 자극하는 뭐를? 독자의 참여를. 됐니? 해석할 때도 반드시 내가 지금 해석하는 것처럼 해석하셔야 돼요. 막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한 큐에 다 끝내야 된다. 알겠지? 그치? 그게 익숙해져야 돼. 다음 135번 별표전호지. 자,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또 적용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건지 이해가 되는지 보세요. 갑니다. 135번. A clear understanding of what your purpose is in life leads you to do whatever is necessary to achieve it. 자, 뭐가 느껴지셔야 되냐면 지난 시간인지 지지난 시간인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잠깐 칠판을 좀 봐보시면은 이런 얘기를 내가 한 가지를 했었어. 어떤 얘기를 갖다가 했었냐? 명사를 갖다가 쓴 다음에 원래 오브를 갖다가 쓰고 명사를 썼었을 때 일반적으로 같은 경우는 그냥 묶여서 수식하면 될 텐데 명사가 어떤 명사일 때는 목적어가 된다고 했는데, 그쵸? 동사의 의미가 있는 명사를 썼었을 때는 오브가 뭐가 되는 거야? 목적어가 된다라고 했어. 그치?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같은 경우도 understanding이라는 명사를 갖다가 써놨는데 100명 붙잡고 100명한테 다 물어보더라도 understanding이라는 명사는 어떤 의미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명사야? 동사 의미가 있는 명사지.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동사의 의미가 있는 명사를 갖다가 쓰면은 뒤에다가 우리가 전치사 오브를 쓰고 명사를 썼을 때 뭐뭐의 이렇게 처리하시면 안 되고 얘는 어떻게 처리가 된다? 목적어로서 처리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저거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understanding of 명사 같은 경우는 명사를 이해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됐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단어 뜻 한 가지만 우리가 더 정리를 갖다가 해볼 건데 아까 전에도 한번 나왔던 게 리드죠. 그쵸? 자, 근데 리드가 한 번 더 나왔어. 노트에다가 적으세요. 리드 한번 다시 한번 적어보시고. 자, 방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리드 같은 경우는 자동사로 쓰이는 리드였어. 그치? 그래서 전치사를 갖다가 쓴 다음에 명사 바로 써서 뭐뭐를 초래하다. 아주 빈도수가 높은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쵸? 리드 투 명사.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리드 같은 경우는 뭐냐? 리드 목적어 투부정사야. 적으세요. 리드 목적어 투부정사. 이 말도 별표를 갖다가 쳐놓으시고 엄청 자주 나오는데 뜻이 뭐냐? 명사가 뭐뭐를 하게 하다 이 뜻이. 명사가 뭐뭐를 하게 하다. 자, 그러면은 135번 같은 경우는 나머지 어려운 거 없이 바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드 목적어 투부정사도 보이실 것이고 understanding of도 보일 거야. 갑니다. 135번. 놓치면 안 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 뭐의 이러면 안 되고 뭐를 당신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 그것은 삶에서 네가 뭐 하도록 한다? 무엇이든지 간에 하게 한다. 어떤 무엇이든지 간에 달성하기에 필요한 무엇이든지 간에 할 수 있게 한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다음 136번까지 하고 잠깐 쉴 거야. 136번입니다. The idea of achieving security through national armament is, at the present state of military technique, a disastrous illusion. 얘도 딱 정리가 돼야 돼. 일단 현관펜 밑추셔보세요. 5부터 현관펜 밑추시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첫 시간에 내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디어라는 명사를 쓰고 오브를 쓰고 뒤에 거를 쓴 케이스인데 이 전치사 오브 같은 경우는 뭐뭐의 뜻뿐만 아니라 무슨 뜻이 있다고 우리가 계속 배웠어요? 동격.
알겠지? 그치? 반드시 외워야 돼. 알겠지? 오브 같은 경우는 동격의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고 동격의 의미라고 함은 뭐뭐라는의 뜻으로 처리가 되면 돼. 절대 모르면 안 된다. 중요한 거 두 가지 다 나왔어. 오브 같은 경우는 뭐다? 뭐뭐의 이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격의 뜻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목적어로 처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알겠죠? 그쵸? 잘 정리를 갖다 해놓으세요. 지금 여기서 idea of 할 때 of는 동격이야. 자,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구조는 항추에 딱 정리가 되겠죠. 현관펜 밑줄 쳐놓으세요. through 현관펜, at 현관펜, of 현관펜. 자, 그러면 전치사들은 전부 다 우리가 처리가 될 거고 단어 뜻만 적으시면 되겠네요. armament라는 말 같은 경우는 군대, 군사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36번 어렵지 않게 바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갑니다. 동격의 오브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잘 봐. 생각. 어떤 놈의 생각이냐? 동격입니다. 안전을 획득하겠다라는 생각. 뭐를 통해 가지고? 국가적인 군대를 통해서 안전을 획득하겠다라는 생각은 까지 됐죠. 일단 present state, 현재 상태에서 오버가 또 수식하는 거지. 어떤 놈의 상태? 기술, 군대적인 기술의 현대적인 상황에서는 절망스러운, 재앙스러운 망상이다. 이 무슨 말을 갖다 하는 거겠어요? 현대 군사적인 기술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핵폭탄까지도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군대를 갖다 통해 가지고 안전을 갖다가 만들겠다. 핵전쟁 발생해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됐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기술 상태로 봤었을 때는 디자스트러한 일루전이다. 됐니? 여기까지 나가시고 잠깐만 쉬었다가 계속해서 보시죠. 네, 잘 쫓아가지고 오고 계십니다. 137번 바로 보죠. Feelings and judgments about how others feel towards you play a major role in how you choose to solve your day-to-day problems. 바로 보이죠? 얘도 이제 about 현관펜 전화 보시고요. 그 다음 towards에다 현관펜 주시고 자, 일단 요까지만 가로쳐보죠. about부터 others까지 묶여서 judgment 수식하는 것이고 feel까지 묶어야 되네요. about부터 시작해서 feel까지 묶여가지고 judgment 수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toward you가 묶여서 feel을 수식하고 있고 그 다음 펜으로 밑줄 주십니다. play a major role in. 얘는 노트에다가 적으시죠. play a role in.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play a. 그 다음에 뒤에다가 이제 형용사 같은 거 많이 집어넣고 play a 형용사 role 안 나와? role in 명사. 그래서 명사의 형용사한 역할을 하다. 그렇게 처리가 되죠. 플레이어 형용사 롤 인 그리고 명사. 그래서 명사의 형용사한 역할을 하다. 요거 한 표현으로 꼭 외우셔야 됩니다. play a role in. 자, 여기서 같은 경우에 메이저를 갖다가 써놨으니까 중요한 역할을 갖다가 한다. 바로 처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어렵지 않네요. 바로 해석해 볼게요. 갑니다. 감정과 판단, 어바부터 수식하는 거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에 대한 감정과 판단이 까지 됐고 또 마찬가지로 투워드가 feel을 갖다 수식하는 거죠. 그렇죠? 너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에 대한 감정과 판단이 까지 됐죠. play a major role in. 중요한 역할을 갖다가 한다. 네가 어떻게 선택하는지 뭐를 너의 하루하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영향을 크게 준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바로 다음 거 138번입니다. One major difference between people with a low level of self-respect and those with a high level is the type of memories they choose to recall. 자, 그러면은 명사를 갖다가 수식할 수 있는 우리가 세 가지 방법에다가 네 번째까지 추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잠깐만 칠판 봐보시고 제일 첫 번째가 아까 뭐였습니까? 전치사. 그렇죠? 전치사를 갖다 써서 수식할 수 있는 게 있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서 분사 전치사. 세 번째는 that. 오케이.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뭐야? 명사, 주어, 동사. 기억나시죠? 그렇죠? 명사를 쓴 다음에 주어 동사 연달아 나오면 주어 동사가 뭐여야 돼? 명사 수식. 오케이. 그래서 얘도 바로 표시를 갖다 해보십니다. 두 번째 줄에 현관펜 쳐놓으세요. Memories they choose to recall. 다 현관펜 쳐놓으시고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된 거야? 명사, 주어, 동사 어순이 딱 되겠지. 보여야 돼. 알겠지? 그래서 they choose to recall이 묶여가지고 그대로 memories를 수식한다. 끝나겠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한번 짚어드렸었는데 전치사 with 같은 경우는 무슨 뜻이 있다? 뭐뭐를 가진. 됐죠, 그렇죠? 여기서의 with 두 가지는 전부 다 함께가 아니라 뭐뭐를 가진의 뜻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천천히 해석해 볼 테니까 잘 쫓아가지고 오세요. 갑니다. 하나의 중요한 차이, between 수식하겠지. 그 다음 with가 또 people을 수식하는 거야. 그러면은 사람, 뭐를 갖다가 가진 낮은 수준의 자존감을 가진 사람과 사람, 어떤 사람? 높은 수준의 자존감을 갖다가 가진 사람의 차이점은까지가 주어겠죠. 그 차이는 바로 the type of memories, 기억의 종류다. 어떤 기억? 주어 동사가 명사 수식하겠죠. 그들이 기억하겠다라고 선택하는 기억의 종류다. 됐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139번입니다. In many parts of the world, speakers in bilingual communities have abandoned their native language in favor of their second language, which often results in the death of the native language as an effective means of communication. 자, 139번에서 같은 경우도 몇 가지가 바로 보이셨어야 되는데 첫 줄에 일단 현관펜 쳐놓으시죠. in 현관펜. 그 다음 139번의 두 번째 줄에 현관펜 밑주시십니다. in favor of.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as an effective means of 쭉 현관펜 밑줄. 자,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노트에다가 적으셔야 돼. 제일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외우셔야 되는 게 이거야. in favor of. 얘도 참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꼭 외우셔야 돼요. in favor of. 그대로 뜻이 뭐가 돼야 되냐면 뭐뭐를 선호하며. in favor of 뭐뭐를 선호하며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도 자주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외워주시는 게 좋은데 as a means of. as a means of. 그대로 뜻은 어떠한 수단으로 이 뜻이 되겠죠. 이렇게 안 나오지? as a means of 어떠한 수단으로. 그러면 아마 나머지 것들은 어려울 거 없을 것 같은데 단어 뜻만 일단 몇 가지 볼까요? 첫 줄에 abandon 하면은 버리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첫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거, 바로 지금 1교시 때 배웠던 거 잠깐만 생각을 갖다 해보시면 lead라는 동사를 우리가 두 가지 케이스 배웠죠. 그치? 머릿속에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제일 첫 번째가 뭐였어? lead to 명사. 뜻은 뭐다? 명사를 초래하다. 그때는 자동사. 타동사로 쓰이는 경우는 뭐였어요? lead 목적어, to 부정사. 뜻은 뭐다? 목적어 뭐뭐 하게 하다. 이랬죠. 그쵸? 걔랑 같은 말이 result in이에요. 그래서 result in은 lead to랑 같은 말이야. 아까 전에 노트에다가 lead to 적으신 거에다가 추가를 갖다 해놓으세요. 이꼴 하시고 누구도 같은 말이다. result in도 똑같은 뜻이다. 아, lead to라는 말을 갖다가 쓰거나 result in이나 at을 갖다가 쓰는 말과 두 개는 같은 말이다. at을 써도 상관없어요. 둘 다 뭐뭐를 초래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139번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내가 한 큐에 읽었을 때는 못 쫓아왔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천천히 해볼 테니까 잘 보세요. In many parts of the world,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speakers, 화자들, 어떤 화자들? 일단 인이 수식하겠지. 이중 언어를 갖다가 쓰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 되니 두 개의 언어를 갖다가 쓰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버린다. 자신의 모국어를까지 됐지. in favor of 보이죠? 뭐를 선호하면서 자기의 모국어를 갖다가 버린대? 이 외국어를 선호하면서 자신의 모국어는 버린대. 까지 됐지, 그치? 그리고 이것은 종종 result in 초래한다. 뭐를? 죽음을. 오브가 수식하겠죠? 뭐의 죽음을 갖다가 초래하냐면은 모국어의 죽음을 갖다가 초래한대. as a means of가 마찬가지로 수식하겠죠? 어떤 수단으로서의 모국어의 죽음이라는 거야?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어렵지 않죠? 그렇죠?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모국어의 죽음을 초래한다. 오케이? 끝났습니다. 다음 140번입니다. The process of language death is a worldwide phenomenon affecting different types of communities. 일단 한 개는 딱 보이겠네. 오브 연관편 적으시고 동격 딱 적으세요. 기억하실 거라고 믿고 그 다음 옆으로 가셔가지고 affecting에다가 현관펜 치신 다음에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affecting의 뜻만 적어봐. 시작.
됐나요? 자, 아까 전에 나왔던 것 같은 경우는 growing 기억나죠? 그렇죠? ing를 갖다가 쓰면 능동의 뜻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성장하는, 증가하는. 그러면 affecting 같은 걸 어떻게 처리가 됐어야 돼? 영향을 주는. 이랬죠? 그렇죠? 영향을 받는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자, 그럼 140번도 어렵지 않게 바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갑니다. 오부 동격이라는 거 잘 쫓아오시면 돼. 갑니다. 이러한 과정, 어떤 놈의 과정이냐? 언어의 죽음이라는 이러한 과정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affecting입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영향을 주는. 뭐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지역체에. 됐니? 어렵지 않죠? 다음 141번입니다. In some cases, native peoples abandon their native language after being subjected to invasion, conquest, and subsequent control by an overwhelming power. 141번에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어려운 단어가 한 가지 나왔는데 일단 간단한 것부터 after 현관펜.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by 현관펜. 자,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를 갖다가 잘 하셨는지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누구 세트를 갖다가 배웠냐면은 오브젝트랑 서브젝트 세트를 배웠어. 기억하시죠? 그렇죠? 자, 노트를 갖다 한번 꺼내보시고 필기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쭉 보세요. 오브젝트랑 서브젝트 부분.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기억을 우리가 되짚어 볼 테니까 자기 머릿속에 그게 있는지가 확인이 돼야 돼. 제일 첫째. 일단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객체라는 뜻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동사로도 쓰일 수 있다라고 했어. 그치? 그때 뜻은 뭐라 그랬어? 반대하다라는 뜻이 된다라고 했고 반대하다라는 뜻이 된 전치사 누구랑 같이 다녀? to. 까지도 외우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 오브젝트에서 형용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오브젝티브가 되는데 얘는 품사가 두 개였지. 첫째는 명사, 두 번째는 형용사. 명사로 쓰이는 오브젝티브는 뜻이 뭐였어요? 목적, 목표. 형용사 뜻은 뭐였어? 객관적인. 됐죠? 그까지만 외우시면 되고 서브젝트 같은 경우는 내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 복잡한 동사 뜻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서브젝트는 그냥 두 가지죠. 명사로 쓰이는 서브젝트는 주제라는 뜻도 있고 주체라는 뜻도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걔가 만드는 형용사 서브젝티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주관적이라는 뜻으로 처리하면 되겠지. 내가 그때 동사 뜻도 얘기해줬나? 서브젝트 취약하게 하다 얘기 안 했죠? 그쵸? 자, 걔를 이제 우리가 추가로 정리하면 돼. 노트에다가 적으세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 같은 경우는 서브젝트의 동사 뜻인데 외우시는 거를 내가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접두사랑 접미사를 좀 말씀을 드리면 서브젝트라고 할 때 접두사 sub라는 말은 submarine, subterranean 이런 말에서도 보다시피 당연히 under의 뜻이 있습니다. 아래라는 뜻이 있어. 그 다음 젝트라는 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법한 젝트에서는 trajectory 혹시 들어봤나요? 궤도라는 뜻? 안 들어봐도 상관없어요. 이 젝트라는 말 같은 경우는 어떤 뜻이 있냐면 리드의 뜻이 있어. 자, 그러면은 접두사랑 접미사가 보여주다시피 서브젝트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상승의 뜻이 아니라 하강의 뜻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서브젝트의 뜻은 주체, 주제 요 정도만 배우셨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이 서브젝트의 서브의 뜻을 갖다가 살려가지고 몇 가지 뜻을 추가를 좀 시켜볼 건데 기본적으로 서브, 언더의 뜻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신다면 첫 번째로 이게 하인의 뜻이 있다라는 걸 동의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하인의 뜻에서 조금 더 파생을 갖다가 시켜가지고 신하라는 뜻도 가능하다라는 거 이해하실 수 있겠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국민의 뜻으로도 쓰일 수 있다라는 것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랬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둘째, 서브젝트라는 말의 명사 뜻을 내가 지금 정리를 해드린 것이고 서브젝트의 뜻의 동사를 갖다가 우리가 좀 볼 건데 자, 동사로 쓰였을 때 같은 경우는 혼자 그냥 쓰이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습니다. A라고 하는 목적어 한 가지를 쓰고 to를 갖다가 쓰고 B를 갖다가 쓰는 딱 요 구조야. 알겠지? 이 구조를 갖다가 외우셔야 되는데 자, 다시 서브젝트라고 할 때 서브의 뜻이 뭐였어? 언더의 뜻이야. 그래서 이 뜻을 갖다가 그대로 살리셔가지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A 자리에 들어가는 건 일단 을의 뜻이 돼. 그래서 A를 되겠고 to B 같은 경우는 어디의 뜻으로 처리가 돼. 그러면 A를 B의 언더를 갖다가 시킨다는 뜻에서 종속시키다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은 종속을 갖다가 시킨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 뜻을 갖다가 우리가 조금 더 볼 건데 이 말은 다음과 같이 의역될 수 있어. 제일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 뜻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뜻에서 걸리다, 즉 병이나 이런 것들에 걸리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어.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문장에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써줬냐면은 A 자리에 들어가 있던 목적어를 주어로 딱 뺀 거야. 그러면은 주어 자리로 빠지게 되는 A가 여기 주어로 쓰이겠고, 그 다음에 동사가 이제 be subjected to로 바뀌겠지, 그치? 그 다음에 B가 딱 들어가면 되겠지. 그러면은 앞으로 같은 경우는 고민하지 마시고 be subjected to라는 말을 보자마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돼. 아, 뭐뭐의 영향하에 있다. 왜 이렇게 분필이 안 나와? 됐니? 그래서 영향하에 있다라는 말 같은 경우는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왠지 영향하에 있다라는 말 같은 경우는 뭐뭐 하기 쉽다의 뜻으로도 처리할 수 있어. 됐죠? 이 두 가지 뜻을 갖다가 기억해 두시면 돼. 뭐 다 같은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언더의 뜻에다가 명사 뜻을 내가 좀 추가를 시켜드렸고, 동사로 쓰인 서브젝트 같은 경우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딨냐? 아, 어디 갔어? 첫 줄 제일 끝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being subject to invasion. 그러면은 직역하면 이 얘기야. 침략에 subjected가 됐다. 바꿔이가 무슨 말이겠어요? 그냥 침입을 많이 당했다는 뜻인 거야.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치? 아, 침입이라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소리니까 침입을 많이 당했다, 요 뜻이 딱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141번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혹시 또 모르는 단어 있나요? 두 번째 줄에 subsequent 하면은 차후의, 이후의라는 뜻이에요. 이후, 나중에. overwhelming 같은 경우는 압도적인 이런 뜻이 되죠. 자, 그럼 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41번입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잘 쫓아가지고 오셔야 돼요. 갑니다. 어떤 경우에 native people, 뭐 원주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원주민들 같은 경우는 버린다. 자신의 모국어를. 뭐 하고 난 뒤에 침략, 투쟁 이후에 통제를 당하고 난 뒤에 누구에 의해서?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 오케이? 어렵지 않죠? 그렇죠? 바로 다음 거 142번. For example, many Native American societies throughout North and South America have stopped speaking their own languages and have replaced them with the dominant national language in their countries.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첫 줄에 형광펜만 쳐놓으세요. throughout 형광펜.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in 형광펜 쳐놓으시고 노트에다가 적습니다. 바로 적으세요. 뭐뭐를 뭐뭐로 대체하다. 딱 적어. 뭐뭐를 뭐뭐로 대체하다. 자, 그럼 우리가 영어에서 두 가지로 표현을 갖다가 할 수 있는데 오늘 한 가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첫째가 replace A with B. 뭐뭐를 뭐뭐로 대체하다. replace A with B. 나중에 여러분들 조금 더 우리가 진도를 갖다가 나가면 substitute B for A랑 replace A with B랑 change A with B 세 가지를 우리가 구분하게 될 건데 오늘은 일단 replace A with B. 알겠지, 그치? A를 B로 대체하다. 문장에다 표시만 해놓으세요. replace 표시해놓고 A가 누군지 with 세모 치시고 B가 누군지 표시해 두시면 돼. 자, 됐니? 자, 그러면 어렵지 않게 우리가 140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체 두 가지 내가 체크해드렸고요. replace A with D 보일 거야. 갑니다. 예컨대 많은 미국의 원주민들 사회들은 어디에 있는 북쪽, 남쪽 미국에 있는 미국 원주민들의 사회들은 멈췄다 말하는 것을 자기들의 모국어를 그리고 대체했다 모국어를 뭐로? dominant 혹시 몰랐으면 적으세요. 주도적인, 지배적인. 꼼지락거리지 마. 자, 그러면은 자신들의 모국어를 갖다가 뭐로 바꿨냐? 아, 주도적인 내셔널 랭귀지, 주도적인 언어로 바꿔버렸다라는 거죠. 자기 국가에서. 그게 뭐겠어요? 영어겠지, 그치? 이해됐죠, 그쵸? 어렵지 않게 처리됐고요. 143번입니다. There are many valid reasons for wanting to unify a country or region under one dominant language. including ease of communication and strengthened group identity. 자, 얘도 우리가 귀찮더라도 표시해보죠. 첫 줄에 for 형광펜 쳐놓으시고
두 번째 줄에 오브 현관펜 쳐놓으시고 단어 뜻 딱 한 가지만 적습니다. 누구? strengthened 뜻만 적어봐. 시작. strength는 강화하다라는 뜻이니까 strengthened의 뜻만 적어보세요. 자,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strengthened 그대로 뜻이 뭐가 돼야 돼? 수동으로 강화된.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잘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자, 단어 뜻만 내가 몇 가지 불러드릴 테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적어두시면 됩니다. 첫 줄에 valid, 타당한. unify, 통합하다. 두 번째 줄에 ease, 편리함. identity는 아시겠죠, 그렇죠? 정체성. 자, 그 다음 143번 다음과 같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 143번까지는 잘 쫓아가지고 오시면 돼. 갑니다. 아, 요거 한 가지. 혹시 이거 잘 모르시는 경우 있는데 중학교 때 제대로 안 배우시게 되면은 대여라는 말 같은 경우는 노트에다가 한 번만 적어보세요. 대여라는 말 같은 경우는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대여 뒤에 비동사가 있을 때야. 대여 뒤에다가 비동사를 갖다가 쓸 때 같은 경우는 대여는 해석을 갖다가 안 해. 알겠지, 그치? 그래서 이거를 거기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이때 대여는 그냥 뜻이 없어요. 그래서 대열, 비동사, 명사 이렇게 쓰면은 비동사의 뜻만 살려가지고 명사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돼. 그러면은 요 케이스를 갖다가 제외한 나머지 모든 대여들 뭐 예를 드는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대여가 튀어나와. 자, 그럼 뒤 비동사 없지, 그치? 이때 같은 경우는 대여가 뭐로 쓰이는 거야? 부사로 딱 쓰이게 돼요.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부사로 쓰이기 때문에 거기에 라는 뜻을 갖다가 갖는데 대여가 있고 뒤에 비동사가 있을 때는 해석을 하는 게 아니야. 대여는 알겠지? 그래서 대여, 비동사, 명사가 있다라는 뜻이지 거기에 명사가 있다라는 뜻이 아닌 거야. 그거 한 가지만 필기를 갖다 해놓으세요. 자, 그럼 143번 같은 경우도 다음과 같이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There are 왜 얘기했는지 아시겠고 for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including 뒤에 있는 of까지 다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보세요. 많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 이랬죠. 거기에 많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 이러면 안 돼. 타당한 이유가 많이 있다. 어떤 놈의 이유냐? for가 수식하는 거지. 원하는 뭐 하기를 하나의 나라나 하나의 지역을 언더가 또 수식하는 거지. 하나의 나라나 하나의 지역을 하나의 지배적인 언어 하에 통합을 갖다가 시키고 싶은 많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까지 됐니? 그 이유에는 뭐가 있냐? 편리함이 있다. 어떤 놈의 편리함인데 수식하는 거죠. 의사소통의 편리함. 그리고 또 어떤 놈의 또 이유가 있냐면은 강화된 집단 정체성. 이런 타당한 이유들이 많이 있다. 됐습니까? 마지막 한 문장을 갖다가 남겨놨는데 144번은 잠깐 내가 한 5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지금까지 당한 거를 쭉 보시고 제일 어려운 문장인데 144번은 내가 해석을 해드릴 거야.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앞에서부터 130번부터 143번까지 쭉 한번 다시 한번 훑어보세요. 오늘 진도 나간 거 놓친 거 있으면 옆 사람한테 물어봐가지고 체크하시고 나한테 물어봐도 되고. 왜 그래? 왜 그래? 펜이 없어졌어? 찾았어요?
놓친 거 있으면은 채워두시고 쭉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됐습니까? 마지막 이제 144번을 갖다가 남겨놓고 있는데 144번을 갖다가 아직 보지 마시고 잠깐만 나를 봐보시고 두 가지를 내가 좀 짚어드린 다음에 영어로 읽어드릴 테니까 오늘 이제 한 뭐 20개 조금 안 되는 문장들을 잘 공부를 갖다가 하셨으면은 144번 난이도 어려운 문장인데 읽으시면서 뭐 단어 몇 가지는 몰라가지고 이럴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구조는 다 파악이 돼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가 일단 이거였어요. 만약에 우리가 명사를 갖다가 썼는데 명사 자체가 동사 의미가 있는 명사라고 한다면 그 뒤에 있는 오브는 의라고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목적어로 처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어떤 단어를 배웠냐? replace를 배웠어요. replace. A를 B로 대체하다 replace A with B죠. 그럼 머릿속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A를 B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쓰려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식은 뭐야? replacing인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replacement라고 쓴다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A를 대체하는 것, 영어로 어떻게 되겠어요? replacement of A. 이해되셨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with B 딱 써주시면은 A를 B로 대체하는 것이라는 말이 되겠지. 이해됐죠? 그렇죠? with를 쓰나 by를 쓰나 뜻은 똑같다라는 거. 그거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 둘째. 만약에 우리가 문장을 갖다가 그냥 갑자기 콤마가 튀어나왔어.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콤마가 나왔네. 근데 뒤에 명사가 있어. 그럼 이건 뭐다? 동격. 되셨죠? 그렇죠? 콤마가 있다. 근데 뒤에 명사가 나온다. 콤마는 뭐야? 동격. 그래서 동격을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세 가지를 배운 거예요. 첫째가 누구예요? 대트 쓴 다음에 완전한 문장. 두 번째가 누구야? 전치사 오브. 세 번째가 누구야? 콤마 명사. 이랬죠? 그렇죠? 자, 그 두 가지 지식을 갖다가 가지고 144번을 갖다 읽어볼게요. 갑니다. 보세요. Replacement of native languages by dominant languages. 한 큐에 딱 처리됐어야 돼. 오케이, 알겠지? 그치? 놓쳤어. 눈 뽑아버릴 거야, 너. Replacement of A by B. 한 큐에 처리가 됐어야 돼. 그래서 다시 보세요. Replacement of native languages by dominant languages를 앞으로는 어떻게 이해를 갖다가 하시면 안 되는 것이냐? of 있네, 의. by 있네, 의해. 이러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뭐를 갖다가 외워야 돼? replace A with B, A by B를 외우시고 아주 기본적인 문법적인 원리. 동사의 명사 형태를 쓰게 되면 of는 의가 아니라 을로 처리한다. 그게 끝인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Replacement of native languages by dominant languages is usually a gradual process. But 배웠어. 접속사 once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지, 그치? once 접속사로 쓰는 뜻이 뭐였어요? 일단 뭐뭐 하면. 됐지? Once replacement is complete, the native language disappears from the human sense, the classic case of language death. 이때 콤마도 동격이라는 것까지 처리되겠죠. 그렇죠? 다음과 같이 해석이 될 수 있어야 돼. 다음은 내가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 첫 줄 제일 끝에 있는 gradual process, 점진적 과정. 그럼 나머지 것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해석을 해볼게요. 갑니다. 144번입니다. 모국어를 지배적인 언어로 바꾸는 것이 일반적으로 점진적 과정이다. 그러나 일단 변화가 완성되면 모국어는 사라져버린다. 인간의 눈앞에서. 그리고 그것이 바로 동격인 거죠. 바로 그것이 바로 뭐다? 전형적인 케이스다. 뭐의? 언어의 죽음에. 어렵지 않죠? 그렇죠?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한 큐에 딱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항상 1등급이 나올 수 있어. 알겠지? 그치? 그래서 시키는 대로 잘 복습을 갖다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 그냥 첫 시간부터 시작해서 오형식이 뭐냐 뭐 이런 거 다 가르치지 않아요. 알겠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있기도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문장을 읽었을 때 무슨 생각을 갖다가 하는가가 지금 정리가 되고 있어야 돼. 알겠지? 그치? 난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그럼 빨리 다시 집에 가셔가지고 강의를 다시 복습해서 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쵸? 잘 쫓아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